자, 마치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제 뭐 회담 끝나고 뭐 등등 하는 거를 마치 대통령을 뭐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상 허위 사실이고 아마 그 피해 망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걸리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어제 범어사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랬더니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동안 사실은 뭐 윤 대통령을 굉장히 좀 옹호하고 했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오늘은 이상하게 오늘 예. 김재원 최고가 대통령을 굉장히 좀 지적을 했습니다. 저런 모습은 처음 보는데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에 있고 돌 맞고 가겠다고 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그런 할 말이 아니다. 라고 아주 오늘 따끔하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자, 물론 대통령의 어떤 말 뜻은 뭐 꿋꿋하게 원칙을 지켜내는 개혁을 하겠다는 뜻인데 자, 근데 왜 이런 말이 좀 부적절할까? 자, 그걸 한번 제가 조목조목 좀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한다. 네. 근데 우리 지원님 불교의 업보가 뭐죠? 이게 전생에 지은 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제 한다는 게 업보라고 우리가 쓰는데 근데 지금 힘든 상황이 대통령의 전생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업보를 쓸 때 이제 그 원래 의미는 이제 전생에 있었던 일이 현생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걸 업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변형해서 쓰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 아마 그것이 자신에게 이제 업보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을 한 거. 네. 그러니까 김건희 이 여사와의 결혼이 업보다. 그 얘기는 업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워딩이 뭐냐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업보라는 표현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갖고 그건 그냥 업보라는 건 이미 굳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업보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꾸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제 귀에는. 근데 이제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국의 정책이나 나라의 힘든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은 뭔가 업보 문제로 돌릴 게 아니라 문제는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이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국민적 평가 또 문제점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업보로 이게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민을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말아 않고 일하겠다. 근데 대통령은요, 저는 역설적으로 좌고우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지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뭐 정말 아주 고매한 뭐 지사나 평론가라든지 뭐 영웅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분이고 현실의 국민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대통령께서 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거는 그냥 내 고집이 있으면 밀고 가겠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그렇죠. 바로 이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죠? 바로 의대 증원 2,000명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2,000명이라는 거 뭐 원론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그게 현실에 접목될 때는 정책의 수정이나 등등을 통해서 수정하고 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거를 너무 이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날 그 범어사, 부산 금정구에 있는 범어사, 이제 범어사가 합천에 있는 해인사, 그다음에 양산에 있는 통도사와 더불어서 영남의 3대 사찰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는 네. 굉장히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여기를 갔는데 현직 대통령이 이 범어사 방문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이래 윤 대통령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정호 스님이라고 그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 정호 스님이
윤 대통령께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말씀과 네. 힘들지만 꿋꿋하게 이겨내며 대통령이 되신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다. 네. 코로나 시국에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방장 정여 스님이라고 또 다른 스님 한 분이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든든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방장 정여 스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산 스님의 가르침 중에 감인데 이게 어려운 한자어인데 즉 무슨 뜻이냐면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다음에 일인 참을 인자예요. 하나 일자에다 참을 일자. 일인장락. 그러니까 한 번 참으면 길장자 있잖아요. 그다음에 즐거울 낙자. 그러니까 한 번 참으면 오랫동안 즐거울 수 있다. 일인장락. 감인데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대통령이 참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예? 그 메시지를 이 방장 정여 스님이 던진 거고 이 감인데 그 세 글자 한자로 적힌 액자도 대통령께 선물로 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저 스님들이 주신 메시지하고는 제가 봤을 땐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즐겨 쓰던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요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그랬죠.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수긍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문제의식은 정말 이게 어떤 정의냐 아니냐 어떤 이 선비적인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현실에 적용할 때 이게 이런 생각만 가진 사람은 이제 사상가예요. 네. 그죠? 그렇죠. 사상가고 지사예요. 그냥 지사죠. 뭐 이런 분인데. 네. 근데 정치인은 이런 생각을 현실에 투영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상인적인 감각이라는 게 뭐냐? 상인들은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딜을 하지 않습니다. 예. 막말로 협상과 타협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가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협도 필요하고 협상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서로 딜할 때는 딜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다음 걸 위해서 좀 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 즉 상인들이 뭘 팔잖아요. 예. 또 이런 것들을 성과를 내오는 게 바로 정치인이거든요. 예. 정치인은 야 여러분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뭐 저 반드시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저출산 해결하겠습니다. 그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저출산을 끝내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를 내야 돼요. 그렇죠. 자 출산율이 얼마 올라갔다. 누구 정권 시절에 출산율이 얼마 올라갔다. 이게 성과입니다. 그럼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자, 4대 개혁 이야기합니다. 교육, 노동 뭐 개혁들 이야기를 연금 네. 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다 입법 사안이에요. 그럼요. 자, 예. 국회가 지금 192석이 지금 범야입니다. 네. 108석이에요. 네. 이거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총리 임명조차 못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야당하고 내가 대화도 하지 않고 야당 찾아가지도 않고 그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대단하신 뜻이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끝나고 나면 뭐죠? 글쎄, 소화 그 다음에는 뭐 했지? 아니 그러면 이제 지금 저런 식의 어떤 생각, 사고를 갖게 되면 지금 국회 현실에 있어서는 뭐 야당과 협상하고 타협해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적절한 타협을 해서 한 60% 정도라도 되는 거는 별로 할 생각이 없다. 네.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돌을 맞고 하겠다는 게 그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돌을 맞고 가고 예.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원래 가고자 하던 길을 가겠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DJ식 표현을 빌리자면 서생적 문제의식은 충만한데 상인의 현실 감각은 제로가 되는 거죠. 네. 예. 돌 맞으면 이제 머리만 깨지지 네.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정말 뭘 하기 위해서는 돌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도를 맞지 않도록 뭔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어떤 실행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감독님 그 사설 한번 제목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 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문화일보 사설 제목도 이겁니다. 돌 맞아도 직진한다는 윤, 국민 지지 없이 야폭주 맞설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런 사설이 오늘 게재가 됐는데요. 자, 지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20%밖에 되지 않죠. 자, 그리고 뭐 의료 사태, 개혁 실종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야를 어떻게 상대하죠? 그러니까 짱돌 가지고 이 거야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돌을 맞아도 직진인데 무슨 돌인지 예를 들어서 여사 문제로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돌이라는 게 또 업보라는 말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나는 그냥 그 업보라고 생각하고 그건 바꿀 수 없다. 업보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업보라는 건 이미 과거에 일어나고 굳은 자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배우자 관련해갖고 나는 뭐 바꿀 거 하나도 없다. 누가 그래서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그래 내 팔자다 생각하고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직진하겠다. 뭐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를 한층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많이 얻어서 이 지지도를 갖고 야당 당신들 뭐하냐 이거 통과 안 시키고 금투세 폐지 왜 안 해? 뭐 이런 것들을 압박해낼 수는 있어요. 그게 네.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그렇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108석 가지고는 뭐 택도 없고 그 국민적 지지와 어떤 이 국민적 압박 이걸 야당이 무서워해서 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국민들이 싫어하시고 국민들이 좀 이게 해결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고 자, 국민들이 그래서 야,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다시 힘을 밀어줘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자각과 인식이 높아질 때 대통령은 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에서 절대 열세 의석인데 그리고 뭐 그 108석 마저도 대통령을 뭐 따르는 의원들도 있고 아닌 의원들도 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 노선을 따르고자 하는 의원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경신하고 있죠. 네, 경신하고 있죠. 그러면 의석 분포도 그렇고 여론 지지율도 그렇고 뭘 갖고 간다는 거죠? 네. 뭘 갖고 저기 야권의 폭주에 맞설 수 있다는 거죠? 신념? 신념 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저희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게 여러분들 들으면 야씨 뭐 대통령 뭐 하란 말이냐 뭐 이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근데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내 주장이 옳다 이것만 이야기를 해서는 뭔가 국민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요 말년에 지지도가 거의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네. 그건 뭐냐면 택도 무슨 대연정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당으로부터도 다 이제 배척당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좀 뭐랄까 좀 이 반골 기질 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 국정이라는 이런 게 국민적 인기도가 확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임기 중에 마지막 일을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본인은 그냥 밀고 붙였어요. 근데 밀어붙일 힘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당으로부터 이제 좀 나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례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통령의 올바른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현재 대통령은 뭐라도 개혁의 어떤 이 시발점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바로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비난을 받습니까? 지지율 40%였잖아요. 네. 왜 비난받아요? 정권 빼앗겼기 때문에 저렇게 비난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권 빼앗기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탄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이 정권을 안 뺏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당 대표한테 콜라 한 잔 먹이고 저렇게 그냥 뭐 나는 나대로 간다.
뭐 가져와 있으면 뭐 증거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뭐 대통령님도 그렇고 이른바 뭐 친윤 뭐 의원들 그 강한 목소리 내는 분들 보면 아니 저는 솔직히 궁금한 게 아직도 답을 못 얻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들의 솔루션 가지고는 현재 이 엄중한 상황이 타개될 거다 1%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모든 거를 다 막아낸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철벽 방어를 해내면 되는 거 아니냐. 108명이 똘똘 뭉쳐서 뭐 야당의 특검 공세건 뭐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특검은 뭐 고사하고 특별감찰관도 해서는 안 되고 뭐 다른 특검도 해서도 안 되고 하여간 모든 거를 다 저렇게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막아내면 된다. 그거 딱 하나예요, 전략이. 네. 근데 사실상 그건 무전략이죠. 최하수죠. 네, 무전략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요 본인들의 지역구 또 본인들이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본인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음번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 여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자 그런 어떤 상황들을 따져보면 아니 뭐 통과시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무책임한 이야기는 대통령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당 의원들이 다 뭐 잘해줄 거라고 믿지만 뭐 야당 주장에 동조하면 뭐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도 오늘 지금 우리 분석하고 있는 거랑 같은 결의 맞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네. 너네들이 날 뭐 보살펴줘야지 뭐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의 헌법기관인데 그 헌법기관들이 뭔가 하기 위해서는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국민적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 정말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의료 사태라든지 이런 걸 좀 해결하고 그래야 국민들에게도 여러분 자 이걸 우리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특검법 저거 통과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마치 너 이 자식이 내가 데리고 있던 놈인데 왜 나한테 대들어? 이거 지금 우리 나 탄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아니 야당 대표는 그냥 원탁 테이블에 탁 깔려 있는데 경치 좋은데 초청하고 여당 대표는 저 먼데 그냥 창문도 없는데 초청해서 그냥 식탁 같은 구내 식당 같은 데서 저 콜라나 먹고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나요? 아무리 그 사람 믿고 하지만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존중과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 아닌가요? 근데 뭔가 이거를 이렇게 놔놓고 야 왜 안 막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냥 흔쾌히 맞겠냐고요. 그래서요. 이게 또 어제 찾아간 이 부산 범어사가 금정구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곧 금정구에 도착해서 아마 4시부터인가 이제 공개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지난번에 22%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의 승리를 안겨주신 금정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러 간 건데 근데 대통령께서 어제 그 금정구에 위치한 범어사에 갔다는 것은 그 뭐 현정님도 많이 들었겠지만 일부 이제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과 뭐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부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거는 그 대통령님을 다 응원하는 그 사람들이 결집한 것이다. 네. 뭐 이제 정치인들은 워낙 뭐 아전 인수를 잘하니까요.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런 이번 선거 결과를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인 거에 동의할 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콕 찍어서 다른 사찰도 많이 있는데 금정구에 위치한 이 범어사에 가서 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갈 길 가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정치적으로. 네. 그것도 금정구에서요. 네. 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대통령 헌법조항에 보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일 우선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고
또 국민의 어떤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하고 안보를 지켜내는 가장 임무가 첫 번째 임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의 이 말은 마치 돌을 던지는 거는 왜 우리 저 아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뭐 하라고 그래? 나 그 돌 맞고 갈 거야 그냥 우리 아내 지킬 거야. 개인 한 남편으로서는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봐요. 남편으로서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대통령은 그걸 뛰어넘는 지금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욕을 하는 겁니다. 남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에게 우리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거 좀 이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해결하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나 절대 우리 아내 지금 뭐 못해. 우리 아내 사과도 못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지금 누워 있는데 이거 뭐 어떡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국민은요. 우리 국민들이 한 표 한 표 그걸 찍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찍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 이걸 위해서 대통령이 정말 좀 앞장서 주시라. 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아직까지 그 기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심기일전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아까 여기 그 스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주지 스님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정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윤석열 정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윤석열 정신 아닙니까? 네. 그 윤석열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심기일전하신다면은 저는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와 박수를 보낼 거라고 봅니다.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단 아내는 제외.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무슨 뭐 어떤 다른 어떤 의도가 있거나 목적이 있거나 대통령을 뭐 하야시킬 목적이냐 탄핵시킬 목적이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자체가 결국 저는 간신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희 잘 아시면 정말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그 목표 그리고 정권을 연장시켜야 되는 그 목표 그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간절히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머리에서 한동을 지우시고 우리 아내한테 대드는 놈 나한테 대드는 놈 이걸 지우시고 정말 당대표라는 생각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 제발 좀 그걸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오늘 또 해봅니다.